예, 월요일 뉴스탑10은 조금 전 청와대로부터 전해진 새 검찰총장 인선 얘기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중도 사퇴한 지 대략적으로 2달 만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조금 전 지명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현장에서 들어온 김호수 후보자의 지명 소감까지 만나봤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먼저 화면부터 보면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63년생이고 전남 영광 출신입니다. 연수원 사법연수 20기 법무연장을 지냈고 법무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특히 김호수 전 차관, 김호수 후보자 하면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법무부 차관으로서. 이런 얘기들이 제일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상기 장관까지도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서 3명의 법무부 장관과 다 호흡을 맞췄던 인물입니다. 근데 역시 결론은 김호수였습니다. 저는 참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 게 원래부터 김호수였으면 왜 2달 동안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모양을 갖췄을까? 거기에 저는 의문이 이제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윤석열 총장이 나가면서부터 사실 이성윤이다, 김호수다 등등 이야기 있었지만,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것이고요. 더군다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아주 턱걸이로 이제 4명의 후보 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들어간 인물이 일단 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인데요. 최근에 박범계 법무장관도 심사숙고하고 있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정해놓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국민 여론을 조금 더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끌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도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김호수 검찰총장은 후보자는 참 이 정부하고 꽤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차관을 함과 동시에 그동안 있는 자리마다 다 거명이 됐어요. 감사위원 등등 해서 모든 자리에 다 거명이 된 것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뭔가 특별한 관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거나 이 현 정부 들어서서 김호수 장관은 인선할 때마다 사실 빠지지 않고 그런 데서는데 결국 검찰총장에 지명이 된 것 같습니다. 구장차장, 김호수 차관, 김호수 후보자의 얘기 중에 검찰개혁에 비교적 현 정부와 코드가 잘 맞는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었으면 대통령의 의중은 검찰개혁 김호수 총장 후보자가 마무리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낙점하는 인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법무차관 시절에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들고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찰개혁안을 만들었던 사람이 실제 검찰 수장이 돼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완수해라. 이런 의미가 이 김호수 총장 임명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도하 변호사님, 앞서 이현정 의원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 박상기 전 장관부터 해서 조국, 추미애 전 장관까지 다 보필을 했는데 실제로 20기라서 가장 4명의 후보군 가운데는 가장 기수가 높았다고 하더라도 검찰 장악력이나 리더십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이제 김호수 후보자는 22개월 동안 법무부 차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 3인, 그러니까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보필을 했다, 이제 호흡을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상기 지금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은 나가는 모양새가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정치인이나 교수 출신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법무부에서 역할을
할 사람은 차관이 이제 조직을 안정화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검찰 조직 내에 신망이 두텁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추천위원회에서 보면 그 항목 중에 하나가 검찰 내외 조직의 신망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검찰 내외부의 신망 이런 게 있는데 뭐 점수 자체가 김오수 후보자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 부분도 높이 평가를 못 받았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법연수원 기수가 이제 20기인데요. 그 전에 43대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은 23기죠. 근데 사법연수원 1기가 처음 검찰총장이 된 게 31대 검찰총장, 이명재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근데 31대부터 43대, 1기부터 사법연수원 1기부터 23기까지 사법연수원 기수 순으로 검찰총장이 계속 임명되어 왔는데 이제 처음으로 거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전임 윤석열 전 총장이 23기였는데 이제 지명이 20기로 됐지만 갔으니까. 20기로 갔으니까 예, 다시 예. 거슬러 올라간 예, 셈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1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수 순으로 했는데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근데 물론 문무일 검찰총장 42대 다음에 43대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수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예. 다른 후보자, 그러니까 배성범 구본선이 23기고 조남관이 24기고 이래서 여기가 20기가 가능성이 유력한데 왜냐하면 김오수 차관이 이제 20기인 김오수 차관을 시키는 경우에는 이 검찰총장으로 시키는 경우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후보군에선 탈락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그대로 유임하거나 고검장으로 승진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배성범 구본선 23기, 조남관 24기를 시키는 경우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제 사표를 써야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김오수, 이성윤 이 방탄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김오수 후보자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방탄 라인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이두하 변호사 비교적 그 김오수 전 차관의 지명에 대해서 좀 좋은 점수를 주지 않으셨는데 조상하 부대변인님. 네. 벌써부터 야당에서 나오는 건 이성윤이 안 되니까 이제 김오수를 밀어붙이는 거냐. 이게 재보선 참패 이후에 이게 뭔가 국정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마이웨이 아니냐는 지적이 되는데 조상하 부대변인은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야당의 주장이죠. 아까 예. 뭐 이두하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성윤 지검장이 같은 23기거든요. 윤석열 총장하고 예. 윤석열 총장 취임했을 때 이성윤 지검장도 벗고 지금 뭐 구본선 광주고검장도 벗고 다 벗었어야죠. 근데 동기였지만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오수 이번에 검찰총장은 제가 뭐 저번에 후보자죠. 예, 검찰총장 후보자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추천된 네 분들은 다 나름 검찰 내에서는 신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하. 그리고 특히 김오수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자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나름 특수 분야에서 정통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MB 정부 때라든가 아니면 박근혜 정부 때 정말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 그 과학수사와 특수수사의 정통한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 이전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 이전,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나름 검찰 특수의 아주 중요한 보직들을 다 거쳐오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권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저분이 전남 영광이니까 그러면 MB 때는 뭐 자천됐느냐? 아닙니다. 실력을 인정받아서 MB 때, 그다음 박근혜 정부 때 다 승승장구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조직 내에서 굉장히 신망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실력을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를 들면 수사 과정에서 현 정부 편을 들었다거나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으로 비판받을 수 있죠, 정치적으로. 근데 이분이 실제로 취임하고 난 뒤에는 실제 어떤 현장 수사에 관여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 정부 들어서 오히려 법무연수원장이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한직으로 좌천이 됐다가 예. 나름 다시 이제 법무부 차관이라는 어떤 기획 자리로 복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일선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정치 편향성을 지금 얘기하는 건 그냥 정부 여당에서 예를 들면 추천한 인사는 전부 다 정치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친정부냐 정부와 좀 거리가 있느냐 이걸 떠나서 일단은 김오수 후보자 자체의 검사로서의 역량, 특수부 경험도 꽤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권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고요. 예.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20기 기수 역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 기수가 너무 점프를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 검찰총장이 18기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23기를 뽑아가지고 예. 다섯 계단을 올린 거예요. 나름 정상화된 인사라고 봅니다. 아하. 비정상화가 정상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윤석열 전 총장은 비정상 인사였다고. 그때는 그런 인정을 얘기들이 하시나 봐요. 그때는 야당에서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그것도
보훈 인사다. 왜냐면 한 20기 정도, 19기나 20기 정도가 맞는 게 맞는데 23기까지 내려간다는 게 말이 되냐.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당에서는 근데 그런 말은 없었죠. 그때 여당에서 그래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능력에 따라 발탁하는 거지 이제 기수 문화는 파기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도 그런 기수 문화를 너무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명 소감 제가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예, 김호수 후보자는 힘든 시기에 지명이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예,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겠다. 아마 장관 후보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아마 진행이 될 텐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유력해 보였던 이성윤 지검장이 1차 탈락을 했고 김호수 전 차관이 최종적으로 지명이 된 셈인데요. 그런데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호수 후보자가 최종 4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로부터 적은 표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청 때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검찰총장은 대통령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죠. 조국 장관은 국민이 파면을 했고 불명예 퇴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직 생활하면서 자리에 연연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장관 하마평에 올라요? 유력하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우선 잠시 말은 나오긴 했는데 김호수 후보자가 추천위에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4명의 최종 후보 가운데 득표가 꼴찌여서 이걸 좀 앞으로 이제 지명이 됐음에도 좀 부담스럽진 않나라는 생각도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9명의 위원으로 이제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법무부 측에서도 나오고 또 변협이나 법학전문대학 교수 등등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후보군을 이제 추리는 거거든요. 3명 이상의 후보를 추려서 법무부 장관 이 중에서 이제 1명을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번 과정을 보면 과연 앞으로 이제 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들러리 선다라는 그런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1차 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투표에서는 조남관 현 대행과 그다음 배성범 후보가 이제 두 사람이 과반수를 넘겨서 일단 추천이 돼요. 그러면 이제 3명이 안 되니까 2차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2차 투표에서도 지금 구본선 광주고검장이 6표를 얻었고, 그 다음에 김호수 차관이 지금 5표를 얻어서 이제 4명의 합류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하는데 보통 보면 각 대학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총장 추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2명 뽑으면 보통 제일 점수 많은 사람을 뽑습니다. 예. 특별한 경우가 하지 않는 한, 이제 이사회 같은 데 추천할 때 보면 가장 점수 많은 사람을 추천하는데 지금 이 경우를 보면 가장 점수가 안 나온 사람을 이제 지금 총장으로 추천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마 총장 후보 추천위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괴감이 들 겁니다. 굳이 바쁜 시간 내서 뭐하러 투표를 2차례나 하고 어차피 답이 다 정해져 있는데 과연 이런 식의 요식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솔직히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아하. 추천위원은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예. 그 임명권자는 인사권자는 그 임면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천을 많이 받은 사람을 이제 그 임명할 때 감안은 할 수 있지만 추천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은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대표 선발전 할 때 꼴찌로 국가대표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금메달을 못 따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천 과정에서는 이제 왜 이런 얘기가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나치게 많은 정보 아닙니까? 이 추천 과정에서 꼴찌한 사람이 과연 총장으로 적합하느냐 이런 뉘앙스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제 김호수 이 총장 후보자의 지명을 막기 위해서 불필요한 정보를 많이 좀 리크한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예. 그러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하러 이걸 합니까? 그럼 뭐하러 투표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권에서 그냥 찍은 사람 한 사람 찍어서 하면 되는 거지. 예. 이 추천에 두는 것은 그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이 정말 적합할까?
그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상황들을 충분히 임명권자가 감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왜 추천이 되겠어요? 이 결론 자체를 충분히 감안해서 뽑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4명 후보해서 아무나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굳이 추천위원들이 그렇게 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생각이 예. 다른 게 예. 자격심사에 관한 풀을 제공해 주는 게 이분들의 역할이고 아하. 그 풀 내에 들어갔다고 하면 거기서 누군가 하나를 이제 지명하는 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몫이죠. 그러니까 1차 예선 통과까지는 추천위원회가 할 수 있어도 그렇습니다. 최종 예선, 최종 본선에서는 4명 중에 네. 설사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김호수 후보자가 4명 중에 꼴찌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인사권자의 몫이니까. 그렇습니다. 뭐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컷오프를 시키는 것과 예. 최종 당선자를 정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후보 추천위원은 이제 컷오프를 시키는 1차 예심위원이었다라면 예. 이제 2차 최종 이 총장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이 헌법이 보장한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예. 그건 좀 존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뜨거워지는데. 있습니다. 예, 기도하 변호사님. 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거는 임명은 제청도 법무부 장관이 4명 중에 1명만 제청을 해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하면 되고 뭐 임명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실지 아니실지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저희도 이제 이 법 만드는데 관여를 했는데요. 검찰추천위원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지금은 법조인이시죠. 그러니까 변호사 뭐 오래 하셨고 전문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당년직, 비당년직 이렇게 해서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회장, 로스쿨 협의회 회장, 뭐 법학 교수 협의회 회장 뭐 이렇게 다 넣고 그다음에 비법조인도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일정 부분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자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대통령이 변호사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인재풀에 대해서 기준을 좀 제시를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든 건데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영향이 없고 그냥 이제 이렇게 해석은 뭐 물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죠. 이 정도 자문위를 이게 당년직, 비당년직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것 자체는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효력이 있기를, 기속력이 있기를 바랬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안타까울 입장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득표수가 가장 적었다는 얘기 말고도 이현정 의원님, 네. 화면을 다시 보실 텐데 실제로 김호수 후보자가 친정부 인사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던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2년 전에 조국 수사팀을 윤석열 전 장관 빼고 만들자라고 했던 게 바로 당시 김호수 전 차관이었고, 그리고 검찰개혁 보고할 때 윤 전 총장 퇴장 뒤에 대통령을 따로 만났다. 뭐 당시에 이제 김호수, 당시 이성윤 국장도 있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김호수 후보자가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하고 난 다음에 법무부 장관 대행을 맡고 있었죠. 그때 검찰국장이 이제 이성윤 현 중앙지검장이고, 당시에 무슨 회의가 있었냐면 청와대에서 반부패 그 회의가 있었어요. 협의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 총장은 부르지 않고 가고 따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불러서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이 무조건 대상자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고 해야 되는 차원인데, 문제는 저렇게 이제 민정수석,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 대행, 검찰국장 이런 사람들 모여서 이제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저 때부터 이제 윤 총장과는 이제 다른 길을 이제 걷는 게 아닌가. 예. 결국은 이제 저 상황을 통해서 이후에 검찰개혁이라는 뭐 이름 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저 장면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차관과 그다음에 윤 총장을 갈라놓은 하나의 결정적 장면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관련해서 속보들이 들어오는데요. 청문회 준비단장의 조종태 대검 기저부장, 그리고 또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예. 김호수 후보자는 서울 고검에서 청문회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그 후보자 지명 소감도 서울 고검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한 속보도 만나봤습니다. 사실 김호수 후보자는 그동안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현 정부 인사 때마다 이 주요 공직 후보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에 함께했던 그 영상 잠시 준비했습니다. 비밀 이야기를 하나 하겠는데, 내가 이게 압수를 하고 이게 뭘 주면 그 사람들이 꼭 잘 되더라고. 정말 오늘 내가 이제 여러분하고 내가 손도 잡고 선물도 했으니까 진짜 다 잘 될 거예요.
이 구자용 차장, 네. 저희가 이 화면을 준비한 이유는 뭐 여러 의혹과 지적 가운데 차기 검찰총장이 검찰의 중립성을 과연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주요 공직 후보마다 다 올랐던 뭐 오늘 일부 보도에서는 노미네이트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런 인물이 검찰개혁의 구원투수가 되는 게 맞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거명된 이 위원장 후보가 보면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감독위원장,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위원, 이 공직 미리 수사처 공수처장 이제 이런 자리들이 어떻게 보면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제 조직 이기주의를 깨고 어떤 새로운 법치 문화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논리에서 이 김호수 후보자가 이 적임자다. 뭐 이런 얘기가 하마평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돌고 돌아서 그 자리들은 결국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임명이 됐고 결국 김호수 차관은 돌고 돌아서 자신의 어떤 친정과도 같은 이제 검찰총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곳에서 한번 써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이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에는 이 김호수 전 차관이 가장 적임이다. 그래서 돌고 돌아 이 친정으로 돌아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호수 후보자가 그런데 새 검찰청장 후보자로 조금 전에 지명이 되니까요. 다시 한번 이 인물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예. 일단 여기 많은 물음표 중에 이 물음표는 좀 제거가 됐어요. 김호수 후보자가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는데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이 대검 차장이 되는 건지 혹은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이 되는 건지 벌써부터 지금 김호수 후보자 지명으로 많은 관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김호수 후보자가 이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김호수 후보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어떤 라인을 형성할 건가 이걸 보고 또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정치적 편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거기에서 크게 판단이 될 텐데요.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실은 감사위원으로 2번 추천받아서 막 백혜련 의원이 막 지적하고 이러던데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뭐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법조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료를 못 받아봤지만 감사위원으로 추천하면서 청와대에서 자료를 많이 줬겠죠, 그죠? 뭐 판단하라고.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분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정치적 중립성 얘기를 하셨겠죠. 그 말씀은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으로 김호수 후보자를 안 받았었다. 뭐 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유도 그렇게 밝혔었죠. 그리고 예. 사실 저희가 이제 김호수, 이성윤 이 두 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2019년 11월에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반부패 정책 협의회 후에 검찰개혁 경과 보고 그러면서 이제 수사도 보고를 한 게 아닌가라고 저희 생각이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이 두 분이 들어가요.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 법무부 차관이 들어가고 검찰총장은 협의회는 들어갔는데 검찰총장은 안 들어가고 이제 이성윤 검찰국장이 이제 같이 들어가서 보고를 하는데 이 사진을 보고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통령께 일정 부분 좋은 의미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가까이 얘기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검사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하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속된 표현으로 눈도장을 찍을 기회가 있었다. 이건 두 분한테는 좋은 기회일 수가 있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대통령께 직접 전달을 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때 이 라인이 계속 이어지는 거는 정치적 일정 부분 대통령과 맞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총장 후보자도 김학의 불법 출근과 관련해서 서면 조사를 받아서 서면을 이제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죠. 기소가 될지 안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이 같은 사건의 관련자이기도 해요, 두 분이. 그래서 어떻게 이 팀을 이뤄나갈지 아니면 어떻게 이제 분리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새 총장의 김호수 후보자가 지명이 돼서 네. 그럼 이성윤 지검장도 위임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근데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한 반발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글쎄요, 유임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중앙지검장을 맡은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또 본인 중앙지검장은 이른바 지검장급인데요. 이제 과거 고검장급이었다가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 동기들은 다 지금 고검장급에 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다시 고검장 승진, 유력 승진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소 위기와는 상관없이.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검찰이 기소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게 검사냐 그랬지만 실제로 보복했다고 보여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 정황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비춰주신 것처럼 김호수 지금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자와 그때 당시 이성윤 저 검찰국장이었나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너무 수사가 강압적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예. 거기서는 일단 빼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없애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나중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징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징계에 찬성하는 입장에 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 이후에 사실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인의 신복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의 특수 쪽에다가 사건을 재배당했단 말입니다. 예. 그 이후에 이게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돼가지고 기소를 한 해 만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을 어떻게 보면 저격했던 이성윤 지검장을 마지막에 자신이 가진 검찰권으로 사실상 검찰총장에서 낙마시킨 꼴이란 말이죠. 저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검찰총장이 후보자에 올라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지만 이성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봤지만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일 가능성도 꽤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더더군다나 그 사건의 내용 자체가 과거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어떤 비위행위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를 담아서 한 조치에 대해서 그 조치를 제대로 또 수사하라고 내린 거에 대해서 또 그걸 방해했다는 아주 진짜 사소하고 복잡한 그런 걸로 혐의를 잡아가지고 지금 진행됐던 사건이어서 그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성윤 지검장 다시 한번 주목을 받네요. 이현정 의원님요. 검찰이 이 문제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저렇게 기소한다고 그럴까요? 서울중앙지검장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역대 쭉 지켜보면서 이렇게 논란이 많았던 지검장,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검찰의 어떤 이 명예를 실추시킨 그 지검장이 있었나 싶어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성윤 지검장 스스로 이제 물러나야죠. 언제까지 검찰을 어떤 면에서 보면 명예를 실추시킬 겁니까? 본인 지금 공수처 저는 그 사건만 하더라도 황제조사 그렇죠. 황제조사 사건만 하더라도 저는 이게 검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더 이상 뭘 바라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검찰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저는 본인이 깨끗이 물러나는 게 저는 합당한 도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대검 반부패부에서 이 수사를 지휘를 해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사건 관련해서. 네. 근데 신성식 검사장이 여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랑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징계에 있어서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관련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했었고요. 그리고 전임 후임이기도 하고 추미애 전 장관 라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근데 대검 반부패부장이 지금 이 부분 지휘하고 있는데 기소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왜 이성윤 중앙지검장 하고 척을 지고 그렇게 아무 거리도 없는데 그렇게 나오겠어요. 신성식 반부패부장은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 팩트를 바로잡아야 되죠. 예. 일단 조금 전에 대통령은 신임 검찰총장의 이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는 이성윤 지검장의 유임설까지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고 다음 주제 또 하나의 굵직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